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정그 이정렬입니다. 오늘 5월 6일이에요. 6시 20분을 지나고 있는데 에코프로 BM 이제 권리락이 발생이 됩니다. 제가 5월 6일에 매수를 하냐 이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수급적인 부분들이 좀 다르긴 한데 일단은 수급이라든가 그런 것들 유상증자 일정이라든가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효과가 어떤 영향들이 있는지 일정에 따른 영향들 그런 것들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전략적인 부분들 수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권리락이 자 오늘 6일이잖아요. 6, 7, 8, 9 그리고 기준일이 10일입니다. 10일 권리락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제 되기 때문에 9일에 주말 지나면 이제 권리락 발생이 돼요. 10일 내가 오늘 10주를 갖고 있다. 그러면은 권리락을 10주를 가진 채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해요. 그러면은 유상증자 비율 0.05 만큼의 신주 인수권이 들어와요. 그럼 신주 인수권이 뭐냐? 에코프로 BM 땡땡 R 이라고 해서 나중에 계좌 안에서 보이실 겁니다. 보이실 거예요. 자, 근데 이 매도를 하는 거 신주 인수권이 발생 이거 있잖아요. 이거 신주 인수권을 거래를 할 수 있는 거래 기간을 5일 정도로 줍니다. 이걸 내가 오늘 10주를 갖고 있다가 52만원 52만 5천원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게 50만원에서 52만 5천원 수준이에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난 오늘 뭐 수익 구간 와가지고 다 매도했어 갖고 있는 거 0주야. 그러면 이 거래일 기간 동안 권리락의 이 신주일수권에 대한 부분들 여기 이 거래 기간 동안 5거래일 동안 이거를 이 에코프로비의 땡땡 R 이거를 매수를 하면 돼요. 매수를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유상증자 권리락을 내가 맞아가지고 신주일수권을 받든지 아니면 거래 기간 동안 사든지. 자, 그러면은 신주일수권을 거래를 어떻게 하느냐? 그냥 뭐 이용하시는 HTS 있잖아요. HTS다가 신주인수권 거래 신주인수권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주문이 신주인수권 주문 여기 들어가가지고 지금 거래되고 있는 기간 내에 이 거래를 사면 됩니다. 똑같이 주식처럼 사고 팔고 하시면 돼요. 근데 가격 형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 어떻게 되고 있냐? 이게 자 하나의 이 가격 형성되는 이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할게요. 자, 여기서 신주 인수 가격 유상증자 1주당 얼마의 신주 인수권을 유상증자 청약 가격이죠. 청약 가격 여기 보면은 유상증자 정정 올라왔으니까 여기 보면은 유상증자 가격이 38만 7,60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주 인수권 가격이 38만 7,600원. 자, 그러면 1주당 지금 주가가 얼마입니까? 이 1주당 주가 지금 49만 8,500원 이 가격을 빼면은 신주 인수권 가격이 나옵니다. 잘못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유증 예정가 그러면 이게 신주 인수권 가격이 되겠죠.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주당 가격에서 유상증자 예정 가격을 빼주면은 남은 금액이 우리가 거래할 수 있는 신주 인수권 가격이에요. 통상적으로 5거래일인데 거래일이 언제냐? 여기 보면은 5월 30일부터 6월 7일 동안 상장시켜 놓는다. 상장이라는 거는 유동성, 그러니까 거래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놓는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5월 30일부터 5거래일인데 통상적으로 팔려고 하면은 이 거래되는 초반에 팔려고 하는 게 좋고, 팔려고 하면 이때 파는 게 좋고, 뒤로 갈수록 이때 거래가 거의 다 마무리가 됐을 거 아닙니까? 살려는 사람들 이미 샀을 거고, 팔려는 사람들 다 팔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팔려고 하면은 초반에 파는 게 좋고, 살려고 하면은 나중에 사는 게 좋아요. 나중에 사는 게 이 기간 동안에 이 5거래일 동안 한정적으로 되니까.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주가가 계속 변합니다. 주가가 변해요. 유상증자 일정에 돌입을 하면 통상적으로 주가가 주종 흐름들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가 변화에 따른 신주인수권 가격도 등락도 있을 거고, 49만 8,500원에서 여기서 예정 가격들 이게 예정 가격도 1차, 2차 가격에서 낮은 가격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어요. 자, 여기에서 하면은 11만원으로 내가 신주인수권을 사면 된다. 다시 말하면 조금이라도 낮게 사야 되고 조금이라도 높게 팔아야 되는 거예요. 유상증자를 안 할 것 같으면은. 참고로 신주인수권을 팔면은 유상증자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안 한다는 얘기. 유상증자를 안 한다. 그럼 무상증자도 안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신주인수권을 팔면은 권리를 파는 거예요. 유상증자를 청약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거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우리 부동산 있잖아요. 청약을 하잖아요. 청약에 당첨이 됐어요. 그럼 청약권을 피를 받고 팔잖아요. 청약권을. 지금 요즘 되는지 모르겠는데 청약권을 판다. 그게 이게 권리라는 거예요. 권리. 청약권, 청약 권리. 이거를 양도해서 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통상적으로 11만원 근방에서 뭐 10만원 근방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거 해가지고 유중 예정 가격을 이렇게 해가지고 신주를 받으면은 결국에는 신주수권 가격이랑 유중 예정 가격으로 하면은 1주더 가격이 되는 거예요. 시장은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권리락을 맞으면 된다. 근데 여기 일자들을 보면 기준일이 여기서 보면은 기준일이 5월 10일이에요. 권리락은 바로 기준일 전날입니다. 9일이 권리락이다. 9일에 내가 이날 9일에 권리락일에 매수를 하면은 땡이에요. 땡. 권리락 효과가 발생이 됐는데 권리락 효과가 발생이 된 권리가 락일 나가 떨어졌다. 소멸이 됐다. 라고 하는 락일에 매수를 하면은 권리락 효과가 발생이 된 그 금액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9일에 사면은 효과가 유상증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없는 주식을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권리락 되어 있죠. 권리락 되어 있는 게 5월 9일이 권리락이다. 기준 가격이 49만 1,300원이다. 49만 1,300원으로 지금 49만 8,500원. 한 7,000원 가량이 7,200원 가량이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권리락 효과라고 하거든요. 주식수랑 맞추는 거예요. 유상증자 주식수랑 맞추는 가격이랑 맞추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권리락 이제 월요일 되면 5월 9일 되면은 49만 1,300원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권리락 효과다. 가지고 계신 분들 손실이 조금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감안하시고 대신에 유상증자를 싸게 해서 발행을 해준다 라고 하는 것들이니까 기존에 38만 7,600원 이거를 1차 가격이 38만 7,600원인데 이거는 또 2차로 발행을 하기 때문에 2차 가격이 더 낮아질 가능성도 높아요. 통상적으로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1차 가격이 높은 상태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2차 가격이 낮아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가격이 낮아진다. 유상증자 가격이 더 할인이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1차 가격들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유상증자를 한다. 내가 신주주권도 뭐 권리를 매매를 했고 또 이해가 안 되시면 계속 보세요. 거래를 해서 유상증자를 신주주권을 확보를 했다. 그렇게 되면은 이 2차 확정되는 가격에서 신주주권을 청약을 합니다. 청약을 하는 게 6월 16일, 6월 17일에 청약을 하는 거예요. 하고 나면은 주식으로 상장이 되는 게 7월 7일 내 계좌에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봅시다. 6월 16일, 6월 17일, 그리고 7월 7일, 권리락이 5월, 기준일이 10일, 권리락이 5월 9일, 권리락이잖아요. 이 권리락, 청약을 한, 그럼 상장일. 자, 이 청약을 하면은 이 기간 동안 매매를 못 해요. 상장이 될 때까지 내 계좌에 들어올 때까지. 자, 근데 유상증자가 있죠. 유상증자 기준일이 28일이에요. 6월 28일. 그럼 권리락이 6월 27일. 권리락. 그러면은 유상증자로 내가 만약에 100주를 해가지고 5주를 유상증자 참여를 했다. 그럼 이 총 가지고 있는 게 15주가 된다. 이 27일에 내가 15주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아니면 뭐 150주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뭐 이런 상황에서 권리락을 맞았다 라고 하면은 곱하기 3배가 됩니다. 1주당 곱하기 3으로 해가지고 3배를 준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권리락을 맞을 때 몇 주를 갖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니까 보시면 되고 내가 이 6월 27일 청약을 한 거 내가 5주를 청약을 했어 유상증자로. 그럼 이게 대안적으로 포함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말씀만 드리면 곱하기 3 돼가지고 6월 28일 기준일에 포함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상장이 되고 그 다음에 7월 15일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상장이 됩니다. 그럼 주식수가 늘어나는 것들이죠. 그러면은 저라고 하면 있잖아요. 권리락을 막고 저라고 하면 이게 중요해요. 권리락을 막고 일단은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거를 팝니다. 팔고 유상증자를 참여를 합니다. 해도 되고 신주주권을 팔아도 돼요. 합니다. 일단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자 그럼 유상증자 권리락 무상증자 권리락이 발생이 되죠. 무상증자 권리락이 발생이 된 다음에 무상증자 상장까지 그냥 기다리고 그냥 가만히 지켜봐요. 현금을 가지고 있으니까 유상증자만 참여를 하고 무상증자 뭐 할 거 다 하고 그냥 가만히 가지고 있어 봅니다.
가지고 있어 보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고, 이제 뭐, 주가 매물 소화 다 끝났네? 이제 반등이 좀 나오겠네? 실적 이어가겠네? 이런 식으로 가정이 되면, 내가 지금 현금 확보를 한 거를 나중에 추후에 이때 무상증자 평균 단가를 관리를 하는 거예요. 관리를 하는 거. 그러면 누구보다 유리하게 평균 단가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무상증자, 유상증자 다 받아도. 누구보다 낮게 평균 단가를 낮추고 관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참고를 하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들, 전략적인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제가 50만원, 52만원까지 여기 차익 실현 매물들, 나오는 것들 염두를 해두고, 일단은 뭐 기준 유상증자 권리락 발생이 되기 전인 6일까지는 좀 올라가지 않을까. 뭐 대략적으로 이런 그 개인적인 생각들을 좀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일단 터치를 했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들 나온다라고 했죠. 권리락 효과가 발생되면 조정을 받아요. 21선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은 조정을 받는다. 이게 제가 포스코 케미칼 이전에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서는 배당락 권리락이 발생이 되면서 조정을 받으면서 뭐 이탈하진 않았어요. 이건 좀 다른 경우긴 한데, 얘는 어차피 정고점을 뚫어주면서 권리락이 발생이 됐었고, 배당락 발생되고 유상증자를 발생이 한 다음에 조정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얘는 유상증자만 했던 겁니다. 유상증자. 에코프로비엠이 무상증자를 안 했었다라고 하면, 무상증자는 안 한다, 유상증자만 한다라고 하면 이런 모습 보여줄 수도 있었어요. 이런 모습 충분히 보여줄 수도 있었다라고 보는데, 무상증자를 하잖아요. 무상증자까지 하는 것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지난 세만과 같은, 물론 이제 사업적인 부분들이 다릅니다. 권리락 발생되고 조정을 받고, 권리락 발생, 무상증자를 받기 위한 권리락에서는 기간당 강세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유상증자 때 권리락이 발생되면 약세 흐름들 좀 보여주다가, 무상증자에 대한 기대감들로 주가 좀 견인을 해주면서 무상증자를 받아야지, 공짜로 배당받아야지 이러면서 매수세가 또 들어와 주다가 권리락이 발생되면 그 이후로 조정을 받습니다. 그 이후로 조정을 이어가요. 무상증자, 유상증자 상장이 되면은 모멘텀, 단기적으로 내가 효율을 관리할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때쯤 되면은 내가 이제 반등 나오나? 대응을 한 다음에 또 털어내고 살짝 비중 또 줄여내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최악의 상황들, 워스트 시나리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해가 안 되시면 질문 주시고, 질문 주시면 아마도 이제 제 채널에 보시는 분들께서 답변을 또 드리기도 하실 겁니다. 저보다 저 잘 아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도움 주실 거고, 댓글 답변이 안 달린다라고 하면 제가 답변을 드릴 테니까 질문 있으시면 답변 주시고, 일단 질문 주시기 전에 영상을 쭉 보시면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 질문 주세요. 자, 도움 되시길 바라겠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